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8월 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77.68포인트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둘기 파월 9월 비둘기 파월이 9월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에 외국인이 4,383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1,74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13.53포인트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329억, 기관이 337억,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덕에 코스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코스피는 오늘 또 발표된 7월 수출입 지표 역시 10년 연속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한국의 펀드멘털도 입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2차전지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며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6.2원 0.75% 3시 30분 기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정책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설비,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재부각이 되고 구리 가격이 반등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KBI 메탈 상한가, 대원전선, LS, 일진전기, 세명전기, 한일전기, 이구산업 등 전선, 전력설비, 비철금속 그리고 PNT, 삼성 SDI, 유일에너테크 등 전력 저장장치 ESS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투자 해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MS와 구글 등 이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AI 서버 구축에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12.81%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애플 1.50, 아마존 2.9, 메타 2.51%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는 클라우드와 AI 관련 비용이 전체 자본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는 올해 해견연도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 CEO도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는 변혁의 초기에 있다며 이런 전환기를 겪을 때는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선두에 서기 위해 투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공격적으로 선투자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서 AI 투자 회의론을 반박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AMD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메타가 지난밤에 장 마감 이후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AI 투자가 광고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구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또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마가 종료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 8월달 5월에서 이 9일 그리고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는데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과 AMD 호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 기술적 강세 영향에 FST, 하나마이크론, ISC, ILT, 이미지스 등 일부 반도체 관련주 상승을 했고 또한 폴라리스 AI, 솔트룩스, 마음 AI, 모아데이터 등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속에 최근 증시 약세에 따른 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12.81%로 큰 폭으로 올랐고 또 AMD 4.36, 브로드컴 11.96, ASML 8.89%등 반도체 업체들을 비롯해서 빅테크 업체들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또 최선호주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또 엔비디아가 12.81%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또 AMD가 정일 장 마감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의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한 전일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S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클라우드와 AI 관련 비용이 전체 자본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올해 회계연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신에 또 따르면 미국이 이르면 이달 말에 공개될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의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BM3 4세대 HBM과 HBM3E 5세대를 비롯해 HBM2 3세대 이상의 첨단 AI 메모리와 이를 만드는 장비 규제가 검토되고 있고, 이 같은 소식 속에 ABM 고대역포 메모리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광고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메타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MP,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알체라, 맥스트, 덱스터 등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 또한 EM넷,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등 이 광고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메타 플랫폼이 장 마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메타가 2분기 390억 7천만 달러, 약 53조 5,845억 매출, 그리고 5.16달러 7,706억 원의 주당 순이익 EPS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이 매출 올가 전망치보다 약 2%,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보다 약 9% 정도 웃도는,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또한 메타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385억에서 41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가 전망치가 391억 달러를, 또 이 중간값이 397억 5천만 달러로 올가 전망치가 390억 달러로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메타는 디지털 광고 시장 부분이 성과를 견인했다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메타버스 투자도 주목받고 있는데,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 부분이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사업 부서 매출의 경우 캐스트 VR 헤드셋과 스마트 안경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3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크 저버그 메타 CEO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X의 대항마로 지난해 7월 출시한 스레드의 올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2억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고, 우리는 강력한 분기를 보냈고 메타 AI는 연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비서가 될 것이라면서, 또한 최신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출시했고 스마트 안경인 레이백 메타 AI 글라스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장 마감 이후에도 시간외로 7.17%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쿠팡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TMF 사태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의 IMF 인수설 부인에 따른 쿠팡 수혜 전망이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KCTC, 동방, 한이익스프레스 등 쿠팡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 TF 팀원과 IMF 사태로 쿠팡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쿠팡 종합 물류 테마들 상승했고, 이 반면에 다날, 갤럭시 모니터리, NHN, KCP 등 일부 전자결핍 관련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IMF가 최근 법원에서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 구영배 큐텐 대표가 현재 큐텐 레벨에서 론을 등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IMF의 중국 이커머스 알리 테무 매각 추진설에 IMF 대표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는 IMF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이날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늘 기사화된 IMF와 인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IMF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풍력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서 트럼프 후보의 우위 및 또 우위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시사에 CS 윈드, 태웅, 동국산업, 동국산업, 풍력주, 그다음 그린파워, SDN,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EM코리아, 수소 차,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또 다른 조사도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24일과 28일 날 등록 유권자 4,9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팅과 함께 7개 경합주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개 주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에서 11포인트를 앞섰고 애리조나, 이스콘시, 네바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2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지아에서는 트럼프와 또 동률을 이뤘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각 4포인트, 2포인트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밤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050%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9월달에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라며 경제가 금리를 내리기에 적절한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FOMC 회의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거래일보다 3.6포인트 하락한 4.105%,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거래일보다 2.10 베이스 포인트 하락한 4.338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의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이 TMF 사태로 에스크로를 의무화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KG니시스, 카페24, 헥토파이낸스널, KG모빌리언스, NHN 등 종목들이 좀 반등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김병은 그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에 첫 간부회의에서 이커머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는데,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와 소비자의 불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서 이커머스 산업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팀원 IMF와 같은 플랫폼사들의 에스크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에스크로를 의무화한다면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팀원과 IMF가 판매 자금을 정산 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전해한 바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